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1월 18일 오전 11시 10분입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한 10군데 간첩 혐의로 경찰과 국가정보원이 민노총 등 대상자들을 상대로 동시다발적인 압수수색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법원의 영장을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곳곳에서 이걸 방해하는 세력들과 대치를 하다가 들어가서 진행되고 있고 아직도 대치 중인 곳도 있습니다. 그만큼 최근에 발각된 제주도에서 시작된 이 간첩단 사건이 전국적으로 확대되었고 그 간첩들이 침투하는 기구 중에 하나가 가장 큰 조직을 갖고 있는 민노총이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경찰청은 국가정보원과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민주노총 정동에 있는 본부와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 단체에 소속된 간부 등이 북한 청과 회합 통실한 혐의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 영등포구 보건의료 노조에 대해서는 오전 10시쯤 경찰 수십 명이 노조 사무실 바깥에 배치되고 2층에는 노조원들과 국정원 직원들이 현재 대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밖에 방첩당국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 제주 등 전국 각지에서 압수수색 대상자의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 10곳 안팎에 대해 동시다발 압수수색을 벌이고 있습니다. 광주 기아차 공장의 노조 사무실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방첩당국 관계자는 수년간 내사를 해오다가 관련 증거를 확보했고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맨 처음 언론에 보도된 압수수색 현장은 서울 중구 정동에 있는 민주노총 본부 사무실이었습니다. 오전 9시 50분부터 압수수색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압수수색을 약 1시간 동안 민노총 측에서 막았습니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수사관, 국가정보원 수사관 30여 명은 오늘 오전 9시 서울 중구 경향신문사에 있는 민노총 사무실을 압수수색하겠다고 들어가려고 했더니 민노총이 막았습니다. 그러다가 수사관 30여 명 중 5명만 들어가는 조건으로 9시 50분부터 압수수색을 시작했습니다. 앞서 민노총 측은 압수수색 영장을 고지하는 수사관들을 향해 막 말로만 공무집행이냐, 너희가 이딴 식으로 하니까 12구 참사가 난 거다, 나가달라고 소리를 지르기도 했습니다. 국가정보원과 경찰은 경남 창원과 진주, 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서 결성된 북한 영계 지하 조직을 총괄하는 상부 조직인 자주통일민중전위가 민노총에 침투한 의혹에 관한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들 조직은 2016년부터 캄보디아 등 동남아에서 북한 공작원 김명성과 접촉했고 이들로부터 민노총 침투 장악 및 세력 확대, 윤석열 규탄 등의 지령을 받으면서 활동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 내용을 조금 더 알아보면은 이렇습니다. 방첩당국은 주로 국정원입니다. 북한 지령을 받고 활동했다는 혐의가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위와 또 이 단체 이름이 히읗인데 이게 뭘 의미하는지는 아직 해독이 되지 않았습니다. 등을 수년간 추적 조사해 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들이 적발을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꾀를 쓴 전자적, 그러니까 이거 인터넷상에서 어떻게 서로 통신을 했는지 하는 데 대한 상황 파악도 되었다고 합니다. 이들은 방산업체가 밀집한 창원, 진주에
거점을 두고 있는 자주통일민중전의를 중심으로 한 조직인데, 옛 통합진보당 계열인 진보당의 제주도당 위원장 출신 강모 씨가 주축이 된 히읗, 기역, 히읗과는 별개의 조직입니다. 2017년부터 비슷한 방식으로 김명성이라는 자의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북한은 간첩 조직을 만들 때 단선 조직이라고 합니다. 단선 연계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한 조직에 대해서만 명령을 내리지, 그 조직이 다른 조직과 연합하는 것은, 서로 연락하는 것은 절대로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한 조직이 근거되어도 다른 조직을 살리기 위해서는 국내에 있는 간첩 조직 서로 횡적인 연락을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주통일민중전의와 히읗, 기역, 히읗이란 이 두 조직은 서로 연관성을 갖지 않도록 만들어 놨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주통일민중전의, 민중전의, 히읗, 기역, 히읗 이 두 조직이 서로 노리고 있는 대상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후 두 지하 조직이 북한 간첩 조정관이겠죠. 김명성으로부터 받은 이 지령은 어떤 거냐 하면은 반미투쟁을 하라, 민노총 등에 침투해가지고 장악하고 세력을 확대하라, 윤석열을 규탄하라는 등의 지령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북한 공작원 김명성이라는 자가 소속한 노동당 산하 문화교육국은 북한 정권 초기부터 이름이 여러 번 바뀌었습니다. 대외연락부라고 하기도 하고 사회문화부라고 하기도 하고 225국 등으로 이름을 바꿔가면서 간첩, 난파 등 대남 공작을 지휘해 왔습니다. 2021년 9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자주통일 충북동지회도 2017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공작원 조모 씨와 이모 씨로부터 지령을 받으며 활동한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방첩당국은 북한 문화교류국이 장기간 계획을 해가지고 자주통일민중전의 그리고 히읗, 기역, 히읗, 자주통일 충북동지회 등 지하조직을 전국 각지에서 운영한 것으로 보면서 그동안에 꾸준히 조사를 하다가 정권이 바뀌니까 공개적으로 압수수색하고 이런 적극적 수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간첩 수사라고 하니까 요새 사람들이 너무나 아득한 옛날의 이야기처럼 들립니다. 그러나 오늘 전국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간첩 수사를 했으니까 지금 대한민국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지난 5년 동안 문재인이가 김정은 간첩 두목이죠. 문재인이라는 간첩 두목 부하 노릇을 했으니까 우리 수사기관이, 정보기관이 제대로 수사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더구나 문재인이가 박지원과 더불어 이 간첩 수사를 하는 국정원의 정신을 완전히 바꿔치기 하려고 거기에 원운석을 만들 때 하필 김일성주의자 신영복이가 쓴 글씨체를 가지고 원운석을 만들었으니까 그 암시는 앞으로 간첩은 수사하지 말라, 그리고 김일성의 부하 노릇을 하라, 김일성 세력의 부하 노릇을 하라, 그런 메시지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정권이 바뀌니까 그 원운석이 철거되고 이렇게 수사가 진행되는데, 그런데 문제는 국정원의 이 대공수사 기능을 민주당 정권이 빼앗아 가지고 경찰로 지금 넘기게 되어 있습니다. 이 간첩 수사는 전문기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언론이나 정치권으로부터 멀리 있는 데서 비밀리에 해야 합니다. 경찰이 대공수사를 하면은 그 상황이 정치권에 의해서, 언론에 의해서 공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못합니다. 이걸 빨리 막아야 합니다. 그동안 이 간첩 잡는 대공수사 인력이 김영삼 정부 때는 한 5천 명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경찰입니다. 지금 제가 경찰 병력을 주로 말씀드리는데 5천 명 되었다가 이게 줄어가지고 지금 한 2천 명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2천 명. 특히 김대중 때 확 줄어버리고 노무현, 문재인 이렇게 됐는데 우선 간첩 잡는 인력을 더 늘려야 합니다. 그리고 간첩 수사는 국정원이 맡아야 합니다. 이런 원칙까지 생각한다면은
내년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아주 짜그러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요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저렇게 혼란스럽게 진행되고 있으니까 법치를 아무리 잘해도 정치를 잘못하면은 이게 도루묵된다는 그런 한국 정치의 어떤 법칙이라고 그럴까요? 그게 있어가지고 좀 끄림칙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은 간첩두목인 김정은 앞에서 굴종하면서 나는 대한민국 대통령이 아니고 남쪽 대통령이라고 하고, 그런 분위기 속에서 국정원의 영혼을 바꿔치기 하고 간첩 잡는 인력은 줄이고 하는 상황에서도, 그러나 묵묵히 자신의 일을 한 사람들이 수년 동안 자료를 축적하고 증거를 수집해 가지고 오늘 전국 10여 군데 동시 압수수색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그분들에게 우리가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저 사람들이 음지의 전사입니다. 이름이 전혀 알려져 있지 않는 아주 이 간첩 수사는 끈질기게 해야 합니다. 빛을 볼 수 있는 수사가 아닙니다. 음지의 전사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